예, 통상법 11강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비스 협정의 본문 계속하겠습니다. 본문 중에 서비스 협정의 그 정의 및 범위,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앞전에 얘기했죠. 국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서비스 협정 서비스를 보지 않는다. 즉 국가가 어떤 행하는 고유 권한을 행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국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외부의 그 서비스를 갖다가 방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예컨대 이제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행위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서비스를 방해하는 규율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때문에 이제 서비스 교육을 갖다가 규율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서비스 등은 정부권에 수행하는 공급 서비스로서 그렇죠. 서비스 적용법에서 즉 운전면허 시험 하는 걸 갖도 저것도 뭐 서비스니까 외국 우리 다 개방해야 된다. 저것도 자유로운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다. 고유권한은 그냥 그거는 보건소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저기 뭐야 그것도 뭐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그것은 서비스의 자유거래에 위반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서비스 협상의 대상이 안 된다. 서비스로 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국인이 하는 것과 똑같이 제국 대우를 받으면서 내국민 대우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서비스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규율한다 이런 양이 그 의미입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고유 권한을 갖다가 민간 기업들이 와서 저것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비스 협상에서 져야 된다. 그건 서비스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럼 그런 거고. 그런데 정부의 통신부서가 독점한 통신사업은 뭐 KT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이다. 각국의 국립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의료 서비스, 철도청은 철도 운송 서비스, 상업적인 차원에서 제공되거나, 그거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상업적인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서비스 협정이 돼서 그거는, 야, 우리도 좀 하자. 우리도 왜 너만 하냐? 국가가 하냐? 우리도 그거 열어라. 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오픈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공공의 서비스인지 상업적 자원의 서비스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그렇지요. 국가 간 양어가 서로가 협의한다. 이게 서비스는요. 무조건 100% 자유화가 아닙니다. 상품 서비스는 관세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유화의 어떤 서비스는 이게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협정은 사실적으로 당사자 간의 어떤 양에 의해서 서로 쌍무간의 협상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철도, 의료 뭐 이런 걸 갖다가 가고 싶다. 100% 이건 철도 의료 서비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서비스, 국가가 하지만 상업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방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과 다른 것이 상품 무역은 다자간에 일조로 딱 적용이 되지만 요거는 그 복수간 내지는 쌍무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단은 뭐 어떤 거냐면은 쌍방의 어떤 양어 협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 개방을 할 건가 안 건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철도하고 싶다. 그럼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 철도하고 싶다. 그럼 철도에 대해서 서로 개방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서비스 무역의 정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은 서비스 무역을 다음 4가지 종 서비스로 공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cross border supply,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다른 회원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동하는 경우도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꼭 그 국내에 들어가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냐면요. cross border supply가 있고요. consumption abroad가 있습니다.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서비스 하는 거죠. 그죠? 해외 소비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 관광 간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즉, 서비스 제공국에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 회원국, 그것을 이제, 그 뭐냐면, 그죠? 해외에서 소비하는 거고요.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즉 상업적 주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직접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mmercial presence라는 것은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다음 상업적 주제, 즉 presence를 통해서 서비스, 즉 뭐 회사를 차려놓는다, 시설을 해놓고 하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그냥 자연인이 가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상업적 주제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뭐 어떤 하나의 어떤 뭐 하나를 그 기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가가지고 자연이 어떤 개인이 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도 그것도 presence of natural force이 되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이런 네 가지죠. 즉 자국에서 그냥 우리가 상품을 보내듯이 서비스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국으로 상대방이 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국에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하는 거, 아니면 또는 개인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서비스 교육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제라 하면은요, 서비스를 공부할 목적으로 행위 영통에서 법인 설립한 인수, 또 지사나 대표 설립,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사를 차려갖고 하는 것을 상업적 presence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서비스의 국정이다. cross border supply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 국경을 이동해서 supply, cross border에서 supply 하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출국 내에 그대로 있습니다. 즉 상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이걸 수입국으로 공급하되 대신에 자본이나 노동자와 같은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통신수단에 의한 서비스 공급, 통신수단에 의한 거죠. 통신에 의한 이제 서비스, 뭐 컨설팅을 해준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를 서비스 공급 또는 상품이 제한된 서비스를 공급. 그러면 이제 통신수단에 의해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서비스는 이제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화상으로서 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신사가 같은 신문사가 뉴스 전송, 팩스나 우편에 의한 법률 자문, 그렇죠. 또는 금융 서비스 자동이체, 이것도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뉴스 전송이나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급자라, 즉 뭐냐면 서비스 프라이어라고 하면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 서비스의 소비자, 서비스 컨슈머라 하면 서비스를 받거나 사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람은 법인도 되고 자연도 됩니다. 알겠죠? 회사도 되고 자연도 된다. 사용 공급자는 그런 사람이든 법인이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상품에 체화된 서비스 공급, 상품에 체화됐다는 것은 컴퓨터 디스켓에 내장해서 그 컴퓨터에서 각종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래밍 그 상품에 체화된 서비스, 상품에 녹아있다, 체화되어 있다, 녹아있다, 상품에 들어가 있다. 상품은 뭡니까? 여기 상품은 디스켓이죠. USB. 요게 이제 넣어가지고 가는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이야기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서비스, 프로그래밍 서비스고 밖에 있는 것은 껍데기는 상품이고, 그래서 상품에 체화된 서비스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운송 서비스는요,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에 머물면서 항공기, 자국에 머물지 않습니까? 선박, 차량 등의 운송수단에 의해서 외국의 특정 지역의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서비스 국경간 공급 서비스 형태를 할 수 있죠. 그죠? 국경에 있어. 자, 공급자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데 뭘 이용합니까? 항공기, 자기 항공기, 선박, 차량, 운송수단에 의해서 특정 지점까지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크로스보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크로스 consumption abroad라는 것은 해외에서 소비한다. 그죠? 우리 아주 잘 알고 있죠. 서비스 소비자가 자국 영토 밖에, 즉 서비스 수출국 영내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죠. 서비스 소비자는 자연인도 될 수 있고 자연 이동 시 서비스 소유물이 해외 이동해서 구매하는 경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가는 것은 의료 서비스 받으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물건을 고치러 가는 거, 그죠? 물을 고치러 가는 거, 가는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날에 돈을 투자했다. 그럼 돈을 투자하면 돈이 돈가서 뭡니까? 거기서 어떤, 재화를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연인 이동하면은, 관광 가는 거죠. 유학생 유학 가는 거고요. 교육 받는 거,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거, 그건 다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서비스 교육에 관한, 다음에 이제 서비스 무역을 정의에 또 보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인의 이동이 없는 서비스의 해외 소비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크로스보더를 했다. 크로스보더를 했다. 크로스보더 하면 뭡니까? 아까 크로스보더 하는 예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항공기나 선박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운반해 주죠. 근데 물건을 운반해 주는 것은 크로스보더, 자기가 이제 뭡니까? 자국에서 이제 서프라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선박이나 차량 등이 해외에서 그쵸? 거기서 수리,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받거나 기계 진짜 제품을 우편으로 보내서 수리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죠?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서비스의 해외 소비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 컨섬션 어브로드를 보는 것은, 자,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토의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서비스가 밖에서 제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상업적 주제, commercial presence의 형태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해서 기업 설립 부분, 자, 외국인 직접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내 기업의 직접 매입, 그죠? 주식 등 주식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상업적 주제. 외국 간접 투자를 통한, 그죠? 거기서 간접 투자를 통한 상업적 주제라는 것은 기존 기업을 인수 또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의 공급업체를 설립하는 것. 인수 또는 운영이 해당 법 인격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회사 조합 등의 형태로 불문하고, 무슨 말이냐? 간접 서비스. 즉, 내가 가서 직접적으로 주제를 하기 위해서, 프레젠스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위에도 M&A를 하는 거죠. 기업을 갖다가 인수 합병을 하는 것. 그죠? 그런 것도 뭡니까? 결국은 뭐냐? 또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갖는 것도. 거기서 그것도 똑같이 뭡니까? 그것도 주제로 본다. 프레젠스로 본다. 상업적 주제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는 해당 법인, 이 법인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주식회사 등 조합이든 불문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 모든 법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연인은 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또 어떻게 됐나?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 보면은요, 지사 마찬가지죠, 그죠? 그다음 그것도 거기에 가서 지사 대표 사무소,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지사, 대표 사무소의 신규 설치,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에만 그 협정 대상, 요거는 운영하는 데만 이 협정이 대상. 요런 것들은 이제 대표 지사, 그죠? 대표 사무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요런 것들은 그걸 운영하고 설치하는 데만 이제 그거는 직접 투자한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이 주재한다. 그 다음에 presence of natural person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업적 주제죠. 법인이죠. 법인. 어떤 형태의 법인이다. 어떤 꼭 법인뿐만 아니라, 그죠? 법인이죠. 법인인데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고 상업적 주제에서는 법인인데 그 형태는 불문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형성된 법인이면 따지지 않습니다. 자,
상업적 주제와 함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 외에 또 사회 전반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런 엄격히 통제합니다. 자연의 주제는. 알겠죠? 자연의 주제는. 그죠? 자, 자연의 주제 형태는 인력의 종류나 서비스에 따라 또 틀려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요. 서비스 공급 기업의 임직원 주제, 상업적 주제 설립 준비하거나 상립하기 위해서 그것을 머물러야 되죠. 그래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케팅을 위해 일정한 기간 대표 임직원을 파견할 경우에 이거는 이제 자연의 주제라고 보면 중요하죠.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말고 상업적 주제하고 관계없이 즉 상업적 주제를 하기 위한 preparation, 예비 단계, 준비 단계에 필요한 자연인의 주제를 갖다가 우리는 자연의 주제를 하는데요.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주제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일정 기간 임직원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일시적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노동하는 거, 노동 같은 개인적인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적인 주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연의 주제. 알겠죠? 대표적인 것은 자연의 주제 형태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상업적 주제를 위해서 preparation 하기 위해서 가서 그 사람이 임직원이 가는 것도 있고요. 또한 가가지고 상업적 주제하고 관계없이 주제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일정 기간 임직원을 파견하는 거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냥 가서 그 다음에 노동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도 자연의 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공급자가 소비국 내 주재하지 않은 거죠. 자, 크로스보드하고 해외 소비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자, 해외 소비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급자가 크로스보드는 그는 뭡니까? 인력이나 자본 소요 등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항공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경 간을 공급하는 거죠. 그죠? 화물 운송을 시키거나 자기는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운송을 갖다가 하는 서비스 생산물 이동을 하죠. 해외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간 항공기가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고장이 났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그럴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해외 소비를 했고 그 경우도 이 사람은 그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게요? 유학생이 나간 거나 자 의료 치료를 받으러 외국에 나간 경우 그죠? 이런 경우도 해외 소비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가는 것은 상업적 주제와 자연인 주제가 두 가지가 있죠. 상업적 주제는 법인이 기부주의 됩니다. 기부인이.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또는 머지 앤 애퀴지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생산 요소인 자본 이동하는 겁니다. 자본 이동하는 거죠. 자연인이 주재하는 경우에는요. 자연인이 주재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가서 자연인이 상업적 주제를 위한 preparation, 준비하기 위한 임직원이 가는 거고, 그다음 그와 관계없이 가서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임직원이 간다든가 노동을 한다든가, 이것도 여기서 이제 생산 노소가 하죠. 그래서 이제 상업적 주제 여부를 불문한다 이런 뜻이죠. 상업적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 불문한다. 그래서 노동력이 직접 간다.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걸 우리가 요거는 아까 했는데 중복이 되어 있네요. 자, 자, 근데 이러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자, 이러한 서비스 미안합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요. 그러면은 이제 UR, 즉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는요. 외국인 회사의 상업적 주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인력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 관해 특히 선진국의 회사의 상업적 주제를 선진국 회사의 사업적 주제를요. 서비스 교육에 인한 일반 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우가일 라운드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악유가 있었죠. 선진국에서는 상업적 주제를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상업적 주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법인이 있는 것인데요. 법인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즉 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그러니까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죠. 왜?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뭡니까?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진국들은 그것을 똑같이 후진국들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상업적 주제, 즉 선진국이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진출하는 그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국 기업과 똑같이 보장을 해준다면은 내국 기업의 어떤 성장과 어떤 경쟁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에 포함시켜 버려야 된다면 결국은 체육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래 되면 이제 후진국으로서는 굉장히 자국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에 대해서 그건 투자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똑같이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내국민 대우나 체육 대우를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은 후진국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는 것도 그러면은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에 포함시키다오 그러면은 그럼 우리 노동자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똑같이 그 나라의 내국인들과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구하고 대우를 받게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그건 안 된다. 단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즉 상업적 뭡니까 주제를 위한 인원만을 최소한도로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보면 이민 아닌 합법적으로 노동력들이 후진국의 노동력들이 선진국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죠? 이제 그런 서로가 이제 첨예되는 입장이 돼서 이거는 이제 절충돼 가지고 일단 상업적 주제는 서비스 교육 협상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에 대해서는 상업적 주제를 기본으로 주제를 통한 이제 주제를 위해서 인력이 이동하는 경우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만 이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동이동은 개도국들은 모든 범위 노동이동을 허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상업적 주제를 모든 법인들을 갖다가 국내에 와서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다오. 노동도. 근데 이제 이것은 인정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상업적 주제에 관련된 필수 인력 이동만을 갖다가 그러면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2부에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WTO 서비스 교육 협정 2부 일반적인 의무 규율, General Obligations and Discip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General Obligation 일반적인 의무 및 Discipline. 그래서 일반적인 의무 및 규율에 보면요. 각국의 양업표상 자유화 추진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이 협정이 규율하는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자, 양업표에는 서비스 교육은 상품 교육하고 달리 양업표에 포지티브 양식을 쓴다 그랬죠? 방식을.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가 서로 쌍무적으로 이렇게 복수국가 간 서로 관심 있는 국가 간 서로 이제 앉아가지고 하자. 우리 서비스 교육 오픈하자라고 했을 때만 오픈된다는 거죠. 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간처럼 상품 무역처럼. 자, 이렇게 됐을 때 양업표상 그 양업표를 만듭니다. 자기들이 이제 허가하는 부분. 자,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부 교육 쪽에 딱 쓴다면 그건 이제 자유화하는 추진 계획이겠죠. 이거하고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에 이건 적용되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의무는 이제 모든 서비스에. 자, 뭐냐? 양호에 관계없이 자, 어떤 거냐면은 체국 대우, 공개주의, 개도국 참여율 정진, 경제 통합, 국내 규제, 그 다음에 외국인 자격 인정,
외국 자격. 그 다음에 독과점 서비스 공급자. 자, 영업 관행. 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자, 지급 및 이전. 국제. 그 다음에 정부 조달. 그 다음에 예외 조항 및 보조금. 요 조항들을 이제 요 조항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요 조항들은 일반적인 규율입니다. 어디?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하고 않고 간에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공통적으로 이것은 적용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최후국 대우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타가 좀 있네요. 이거는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은 최후국 원칙, MFN에 관한 각 회원국의 특정 서비스 분야에 관하여 한 회원국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도 적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똑같이 말을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요. 자, 특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한 국가에게 다른 국가보다 더 나은 특혜를 줬다면 그 특혜는 모든 국가에 똑같이 줘야 됩니다.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긴급 제한 조치 같이 한 국가에 대해서 긴급 제한 조치를 했다. 어떤 품목에 대해서. 그럼 그 품목을 수입하는,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은 국가가 왜 저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냐 했을 때는 그건 최국 대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사람에게도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거 뭐야?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럼 최국 대우 원칙하고 내국민 대우 원칙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 최국 대우 원칙은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아까 이야기했죠. 일반 원칙. 그거는 모든 서비스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양어표에다가 그거를 최국 대우 원칙을 갖다가 그거를 기입을 했든 안 했든 하여튼 자기가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모두 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걸 쓰든 안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서비스에 모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내국민 대우 원칙은 양어표에 명시되는 범위 내에서만 어느 분야에서 여기까지 한다. 여기까지 뭐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다. 뭐 행정적인 것은 뭐 여기까지 한다. 뭐 보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다. 무상이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를 한다. 어떤 분야, 그 내국민 대우하는 분야를 갖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무슨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국 대우 원칙은 뭐, 무조건적으로 기본 원칙이다. 자, 최국 대우 면제 규정에 따라 이 원칙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자, 그 최국 대우 원칙은 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최국 대우 원칙도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뭡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이 원칙이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면제 목록에 넣지 않는 한 적시가 무조건적으로, 그죠? 적시는 immediately,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ly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렇지만 최국 대우도 unconditionally 하지만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왜? 그 무조건 다 후진국한테 야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말도 못 하는데 뛰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자 항상 열애는 항상 있기 말입니다. 군대도 열애는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데 그죠? 눈을 했는데 총사에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리가 기부스하고 있는데 뛰어 구부해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자 그래서 항상 그 예외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점호를 한다.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말 하나 안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예컨대 어떤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한 사례가 있으면 동 서비스 분야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개방에 그렇죠. 그렇죠? 양어표 관계없이 한다. 자, 그러나 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
다른 나라에 개방 사례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 나라하고 양어표가 있든 없든 간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정부 기능 수행상 제공되는 서비스나 정부 기능 수행상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했죠. 대상이 안 됩니다. 서비스 협상 대상이. 정부 기관들에 조달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본협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 규정에도 그쵸. 그것도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나라마다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이제 틀리다. 무슨 말겠죠? 정부의 고유 기능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중 과세 방지단 국제협정은 또 협정 국가에만 되는 거지 모든 국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비스 교육에서 적용이 배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공개주의. 자, 공개주의란 게 뭐냐 하면요. 규제한다. 규제를 하는데 갑자기 규제 안 하고 있다가 뻥 해놓고 나중에 발표해놓고 발효해놓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안정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법률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실컷 그거 규제가 없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그거 무슨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늦어도 이 조치의 이 조치의 발효 전까지 효과 나기 전 공포를 해야 됩니다. 또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서명한 경우에도 공표해야 됩니다.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는요. 다른 방법에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다른 방법에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상에.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지 않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은 자국의 양어표에 기재된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그죠? 또는 행정지침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수용돼서 이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서비스 교육이사회, 즉 Council for Trade and Service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다시 다른 나라에 디스트리뷰션 해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거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또한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의한 조치가 서비스 협정에 미친다고 영향이 될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이제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가 서비스 협정의 운영에 미친다. 이거 미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만 알지 말고 이걸 바로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통지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것이 공개주의입니다.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또 이제 본문에 의한 이제 기본적인 프린시플은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이거는 뭐 전부 다 적용되는 거죠. 자, 이게 좀 늦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이걸 클릭을 하면 자꾸 또 더 넘어가 버리네요.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참여 중 개발도상국의 이슈는 WTO를 새롭게 즉 가트 체제가 문을 닫고 WTO 체제로 넘어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개발도상국의 어떤 컴플레인이었죠. 개발도상국이 가트 체제가 선진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개발도상국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컴플레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걸 하는 거죠. 야, 이거 좀 이러지 말자. 우리도 좀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이제 정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소극적 입장을 선진국들이 고려해야 되겠죠. 또한 이제 이런 서비스 교육 협정에 개발도상국들이 참여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죠? 왜냐? 팔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겟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죠. 앞전에 말씀드린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공업국들이 가트를
창립해서 자유무역을 주창한 이유도 자기들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죠. 사실은 전후에 그 막대한 그 소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선진국은 개발도상의 참여정책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제시했죠. 당연히 제시해야 되죠. 자기들한테도 이득이 되죠. 왜?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선진국이 그것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금융, 의료, 교육, 뭐 여러 가지, 교통, 많잖아요. 법률, 뭐 당연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서비스 개념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가트에 서비스 개념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서비스 개념과 또는 자유무역을 갖다가 바이오레이션 하는 경우, 그걸 갖다가 어기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 조처가 없었죠. 그리고 선진국 위주로 재편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WTO가 탄생한 겁니다. 자, 국제무역에서 개발 개도국들의 참여 정지는 각 형용된 구체적 양화, specific commitment를 통해서 촉진되는 구체적 각자가 양화죠. 왜 양을 합니까? 개도국들에게 일률적으로 그걸 갖다가 다자간 협정을 해갖고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개도국들은 다자간 협정이라는 것은 자 안에서 타결되면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개도국들은 여러 가지 경제상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개도국들은 결국은 양자간으로 해가지고 양을 하는 거예요. 양을 한다는 건 서로 써가지고 문서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이거죠. 예외 조항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대에서 모든 사병들, 모든 분과의 사병들이 다 전문을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뭐 그걸 굳이 뭐 예를 들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씁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쓰죠. 그렇지만 다리 삐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의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죠.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은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양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가 1대1로 구체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와 관련 상업적 베이스의 기술 접근을 통한 개도국들 국내 서비스 개발 공급 능력과 효율적 경쟁력과 일단은 공급해줘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중요한 것도 중요해. 자, 빵도 맛있다고, 자, 햄버거도 맛있다고 일단 맛을 배워놔야지 사 먹을 거 아닙니까? 휴대폰도 써보게 해야지. 휴대폰이 뭔지도 모르는데 휴대폰을 팔 수 있습니까? 뭐 휴대폰 써보고 이거 편리하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교육시키고 공급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식도 싹 해줘야죠. 지식이 없는데 그 사람들 그에 대한 중요성을 느낍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배워야죠. 맛배기를 보여줘야죠. 맛배기를 보여줘야지 매력을 느끼고 오는 거죠. 접근을 개선해야죠. 어느 정도 유통망 해가지고 좀 더 갈구하게 해야죠. 이거 하니까 인터넷 이런 거구나. 이메일도 하네. 뭐 종이 쓸 필요 없네. 뭐 온갖 다 보이네. 먼데 있는 것도 CCTV에서 다 보이네. IP 카메라 하니까 뭐 저쪽에 서울에 있던 것도 다 보이네.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속도가 왜 이래 느려 이거? 속도가 좀 더 빠른 게 나왔다고? 그럼 그거 써야지. 그 누가 한 거야? 이럴 때 이제 슬그머니 팔아먹는 거죠. 그래 하려면 당연히 뭡니까? 처음엔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도 향상시켜줘야 되고, 지식도 향상시켜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를 촉진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장 접근 자유화 등에 대해서 이제 딱 해놔야죠. 시장 하고 자유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서히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세계화의 부작용입니다. 일종의. 그렇지만, 그런 세계의 부작용의 비판이 있음에도, 세계는 뭡니까? 기술의 균등과 복리의 균등을 가져오는 거죠. 복지의 균등을.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혜택을 받으니까요. 기술 문명의. 자, 그래서 최저 개발국들은 그런 특수한 경제 상황들을 고려하여, 맞죠? 예외가 있습니다. 군대 의무실에 있는 병사들 같이, 부상을 입은 병사들, 부상병들, 최저 개발국가의 양의 협상을 함에 수반되는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 그렇지, 해야지. 개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나오라면 안 되죠. 뛰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서 있어! 뭐 이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외는, 어느 곳이나 예외는 있다. 예외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죠? 넌센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정리시켜야 된다. 좋아서 참여시키겠습니까? 참여를 해야지 선진국들이 더 많은 물건을 갖다가 개발도상국으로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협상의 규정은 세계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정리시키기 위한 선언적 성격도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개발도상 선진국
서비스 기술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주는 건 좀 인색하네요. 적극적으로 주라 이러면 기술까지 야 기술도 주게 돼 있잖아 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뭐 그런 슬그머니 뺀 모양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의무적인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적인 것만 도덕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좀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그죠? 저기는 시장이 키워놓으면 우리가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하고 저거는 뭐 괜히 뭐 돈만 들어가고 키워놔봐도 뭐 남종 일만 시킨다 싶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의무에서는 아까 했죠. 쭉 나왔었죠. 경제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입니다. 자, 경제통합은 이유를 통합한 이유통합비로 자, 이유는 경제통합이 대표 경제 플러스 정치통합입니다. 가장 그 참 이유는 이유의회가 있고 이유 대표가 있고 이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대표는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보듯이 똑같이 나라의 인구별로 해서 나라별 대표가 또 있습니다. 이유 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 협력체에서 정치 협력체로 그냥 하나의 국가로 그냥 역사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경제 통합, Economic Integration은 EU를 통합을 비롯한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도 포함한 개념물이다. 그죠? 경제 통합 포함. 근데 FTA는 사실은 WTO의 개념하고는 상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WTO는 다자간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 하나 결정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FTA는 야 우리 좀 더 친하니까 내하고 눈 맞았으니까 좀 더 친하니까 우리는 면제해 줄게. 너는 공짜로 내가 그냥 줄게. 그냥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결국 뭡니까? 체국 대회라는 것은 자 이건 특별하게 주죠. 특별하게 더 예뻐하는 거잖아요. 저끼리. 그럼 특별하게 예뻐하면 체국 대회 원칙에 의하면 WTO에 원하면 뭡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특별히 예뻐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예뻐해야 돼요. 체국 대회는. 그러면 특별히 예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특별히 예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WTO의 체국 대회 원칙에 예외가 되죠. 예외가 된다는 건 말이 좋은 거고 둘로 이야기한 거. 직접 조회하면 위배한 겁니다. 위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트 조항에서도 이게 경제통합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즉 WTO하고 FTA가 WTO의 어떤 큰 틀을 근본적인 그 철학을 갖다 깨버린 거죠. 우리끼리 좋아하니까 나는 우리끼리 더 좋아. 야 친구들 같은 반에서 똑같이 좋게 지내. 뭐 과 커플 만들지 말고 내지는 사내 커플 만들지 말고 이랬는데 아니야 우리는 끌려. 우리들은 더 끌려. 그래서 우리 둘이는 더 그거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야 너희들 왜 분위기 흐트리는 거야? 너희들끼리 똑똑 붙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 걸기도 좀 불편하고 어색해지고 또 눈치도 보고 분위기도 말이야 공부하는데 말이야 둘이서만 속닥속닥거리고 속된 말로 뭐 하니까 그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자 그게 결국 뭡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과 교실이 원하는 분위기하고 가트가 원하는 분위기하고 미안합니다. FTA가 원하는 분위기하고 틀리는 거야. 그래서 FTA 머리가 아프죠. WTO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런데 WTO를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라 무역 전환 효과다 이렇게. 무역 전환 효과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해서 무역이 더 증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한자성어가 있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한다는 거, 그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한다. 그렇게 해야 아닌데, 완전히 반하는 건데.
경강부회. 합참목. 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내포 그거 되죠, 그죠? 그죠? 억지로 한다, 그죠? 자기 완전히 그래도 이제 무역 전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일종의 무역 전환 효과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경강부회라 이렇게 합니다. 억지로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온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하나의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WTO 체제에서 FTA는 그래서 WTO 체제에서 이 FTA가 지역 간 그 자유무역 협정이 활성화되니까 WTO가 지금 붕괴 위기에 사실은 먼저 이제 이해하겠죠. 체국 대회를 하는 게 WTO의 가장 큰 그건데 체국 대회를 자기들끼리 하고 그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각국의 FTA로 이제 각계 전투를 하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WTO의 무용론이 이제 야, WTO 뭐 하냐 지금? 뭐 그나마 WTO가 뭘 갖고 있습니까? 규제나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처벌 규정도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해야 될 원인이 생기잖아요. 응? 왜? 체국 대우를 안 한 저들끼리만 하는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차별 두고 있는데 무차별. 근데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벌 규정도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립 위기가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경제 통합이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경제 통합을 이제 뭐냐면 각국은 이걸 FTA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 경제 통합하자. 좋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각국은 자 보세요.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을 양 당사국 간 혹은 여러 당사국 체결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막지 아니한다 해서 당연히 FTA 하겠네. 자, 근데 이게 이제 저끼리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FTA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이 이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규정. 괜히 넣네. 경제 통합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비스 교육에 관한 협정은 자 서비스 분야에서 가트 24조 규정상의 경제 통합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즉 회원국들이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을 양 당사국가 하는 게 이제 그냥 리저널 FTA이고 여러 당사국가 메가 FTA죠, 그죠? 그러니까 유로 같은 거죠.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USMCA나 새로 산다고 이제 그 말고 이제 나프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랬지만 이는 사실 무역
서비스 무역 간 지역 간 다자간 협정 그죠? 그건 이제 FTA가 된 거죠. 다자간 된 거죠. 자, 상당한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보면은 경제통합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 한두 군데 아니라 아주 넓어야 되고요. 기존의 차별 조치를 철폐해야 되고요. 신규 차별 조치를 금지 등을 통해서 협정의 발효 시 또는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포괄적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협정문에 따라 허용하는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는 당사국 모든 차별 조치를 일부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요. 자, 모든 차별 조치를 처리해야 된다. 좋다. 다 좋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것이 새로운 뭡니까 차별을 또 만들었잖아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경제통합을 해라 이 말이야. 하라고 했어.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다자간 협약이 돼야 되는데 하나 주작하면 근데 이게 다자간 협약이라는 게 결국은 WTO 저것들끼리는 다자간 협약이 돼. FTA를 한 나라까지는 똑같이 적용되니까. 근데 WTO의 체제 안에서는 저것들끼리 하니까 뭡니까? 저것들끼리 편애하는 거야. 편애하니까 이걸 편애하는 것은 제국 대의 원칙에 다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끼리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WTO를 반하는 거죠. 다른 거 다 좋아. 근데 결국은 뭡니까? 기존 차별 조치하고 철폐하고 저끼리 하는데 그 저끼리 차별 조치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나라에게는 뭡니까? 특혜야 특혜. 저끼리 특혜야. 그럼 저끼리 특혜는 우리 다른 나라에도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안 줘. 저끼리만 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WTO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상 경제통합의 WTO가 이야기하고 즉 가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WTO가 이야기하는 경제통합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이 참 이렇게 FTA로 이렇게 활성화될 줄은 몰랐겠죠. WTO도. 그죠? 어쨌든 어긋난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자, WTO는 개도국들은 무조건 예외입니다. 예외. 뭐 경제 통합이든 뭐든지 간에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통합의 기본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경제 통합 협정의 비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그렇지.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참 이런 규정을 두어서 결국은 이제 빌미를 만들어 준 거죠. 경제 통합을 해버리면은 결국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FTA 해버리면 FTA에 가입되지 않은 그 국가는 FTA를 가입한 국가와는 완전히 차별이 생기는데 그게 왜 무역 장벽이 안 됩니까?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이게 너무 높게 체결, 즉 그 FTA에 들어오게 하는 규정 자체를 조건 자체를 높게 하지 말아요. 높게 하지 말아요. 높게 하면은 개독도를 못 들어오고 이게 너무 높여버리면은 그 경제통합의 목적이 개독들도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한 다 끌어들이기 위한 것인데 높게 해버리면은 다 엉망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는 이웃나라 네이버링 컨트리끼리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역 장벽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규제가 있는데요. 자, 국내 규제는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자, 국내 규제는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국내 규제입니다.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는 국내 규제죠. 맞죠? 국내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외국과 내국민을 갖다가 차별하는 건데요. 외국과 내국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국내 규제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 각국은 양어 협상을 통해서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보장한다. 서비스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보장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의 국내 규제, domestic regulation을 통하여 사실상 양어 효과를 상쇄 없앨 수도 있다.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 이러한 국내 규제를 철폐하거나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국내 규제 자체가 내국민 대우를 하지 않는 거죠. 내국 대우를 제외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이 내국민 대우는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이 내국민 대우는 양어표에 기재된 것만 보장해 줍니다. 각국의 그 서비스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각국의 어떤 뒤에 생겨난 거고요. 각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틀리거든요. 좀 모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상품 무역처럼 하나를 객관화시키거나 뭔가 이게 기준이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양어표에 서로 이제 스케줄표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각서 일종의 각서죠. 각서에 기재된 그 내에서만 보장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국내 규제로 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차별할 수 있다. 그럼 이 차별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평하게 운영돼야 되겠다. 뭐 차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국방상이나 안보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규정에서는요. 즉 회원국은 국내 규제를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양어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각 회원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요. The administration decision에 대한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들을 유지하거나 실시해야 된다. 무슨 알겠죠? 있을 경우에는 공평한 방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의무 규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진다. 또한 이제 뭐 중재를 하든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들을 유지하거나 절차들을 뭐 만들거나 법으로 만들거나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내 규제가 있으면은 사실상 내국민 대우는 거의 이제 상쇄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은 이슈가 있고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따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보장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재판소나 절차가 각국의 헌법구조나 법제계에 배치될 경우에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충돌될 경우 있죠. 하위법이 돼가지고 헌법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조치들이 할 수 없죠. 객관적이고 공평한 원칙에 입각한 규제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National Policy Objective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은 경우 못 사는 나라도 경제 5개년 계획,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운동, 예를 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제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규제 조치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어떤 비판이 뭐냐면은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화해야 된다. 세계화가 뭡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인류를 시킨다는 거죠. 그걸 때문에 각 국가의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주권이 말살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계의 물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안 하면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전부 다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졌을 때 과연 경쟁력이 없는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이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주권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그죠. 그런 이제 심하게 하면 제국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제국주의가 하나의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각국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나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뭡니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러한 이제 특별성을 어떤 그런 나라들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특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가지고 자유무역의 방해가 되는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이제 적정한 이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일단은 11강 강의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12강에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